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더본 코리아 얘기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진짜 코리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거가 이제 2달도 안 남았습니다. 50 며칠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렇게 된 그렇죠. 6월 3일로 결정이 났으니까 그런데 참 급하기는 한데 일단은 계속 얘기가 나오다가 또 대선 국면 때문에 뒤로 밀리는 게 있어요. 추경입니다. 이거 하냐 마냐 가지고 작년부터 예산안 나올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산불 문제 때문에 10조를 또 정부에서 얘기를 했다가 또 여당에서는 더 하자 그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정리된 거 보면 일단은 정부에서는 산불 예방 이런 것만 하더라도 10조는 일단 가자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10조 가지고는 안 된다. 예전에 한 40조였던 것 같은데 한 35조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대선 때문에 조금 관심도가 조금 뒤로 밀리는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 평론가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 정부 안하고 야당하고 10조하고 30조 이렇게 가장 이렇게 규모가 차이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민생 대책이 제일 큰 게 네. 차이가 납니다. 일단 뭐 그 질문 주신 것만 네. 짧게 네. 답을 드리면 정부안은 현재로서는 네, 10조 추경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0조 안을 보면 이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네. 산불 피해 같은 이 지금 그렇죠. 재해가 있었으니까. 가장 급한 재해재난 대응이 약 3조, 네, 3분의 1입니다. 나머지가 일단은 산업 관련한 투자가 또 한 3조 원정. 네. 그 다음에 일단 경기 대응 같은 것들이 한 3조 원정.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요구하는 안을 이제 대충 모아 보면은 여기에다 다 곱하기 몇 배씩 하면 됩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네. 그 민생 지원 대책이 정부안은 3조 내외고 네. 여기는 야당은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 아니면 뭐 전국민 기본소득 네. 등등등 방법은 좀 다릅니다만 이 부분이 약 12조에서 15조 사이. 요게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기본소득 일단 25만 원 얘기 나왔던 거 이런 것들만 해도 거기서 그 비율은 비슷한데 이제 규모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뭐 산불이라든가 산업에 대해서에서는 이제 그나마 합의에 좀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민생 대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예전부터 끌고 왔던 기본소득을 이번에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안 통과가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추경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평론가님께 설명 주셨으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이게 둘 사이에 어느 쪽에 손을 들어두십니까? 손을 들어두기보다는 네. 일단은 지금은 당장 시급한 게 네. 마중물이에요. 어떤 네. 지금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마중물은 좀 광범위한 마중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우리가 빨리 복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은 여야가 합의하는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산불 피해에 대한 네. 부분들은 그렇죠. 한 뭐 5조 미만에 대한 부분들은 되는데 나머지 마중물이 어느 정도 이제 경기를 살려야 되는 부분들이냐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여당이 없어진 상태니까 여야란 표현 대신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필두로 한 그 이제 일단 두 당만 얘기를 하죠. 어차피 두 당이 지금 결정을 하니까. 근데 지금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 갑자기 4.5일제 근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오늘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국면이다 보면 일부 포퓰리즘적인 그러니까 여야 모두 그러니까 여야 국민의힘, 민주당 전부 다 포퓰리즘적인 어떤 공약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속에서 돈생께서는 추경이 밑에 가라앉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의외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경기가 지금 이제 많은 이제 그 우리 유권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경기가 어렵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식의 문제죠. 그거를 이제 풀어주는 방식.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국민의힘 안에서 조금만 더 그러니까 이제 꼭 우리가 지역화폐라는 걸 안 한다 하더라도 마중물을 조금 더 쓸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부분들은 국민의힘이 지금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권 주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대권 주자만 정해지고 안이 나온다라면 저는 의외로 추경안 같은 경우 빨리 해결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두 당 다 돈 써야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는 그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아무리 예산 적자가 심하고 그다음에 정부 적자가 심하다 하더라도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자신들의 득표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저기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화폐, 국민의힘은 이제 그거 대신 다른 방식, 지난번에 그런 게 나왔죠. 지역화폐를 주지 말고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뭐 전기료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자라는 방안들이 나와도 제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다 추경으로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추경에 관련해서는 최소한 10조 플러스 알파는 이번에 잘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35조까지는 조금 뭐 어차피 이쪽 불륜 쪽에서도 좀 깎을 수도 있는 거니까 10조하고 35조니까 중간 한 어디에서 20조 정도라도 결론이 나올 수 있겠다. 예. 지금은 뭐 이것저것 정말 우리가 배고플 때 뭐 배부를 때야 뭐 짜장면이 먹고 싶냐 짬뽕이 먹고 싶냐 하지만 배고플 때는 김치에 밥만 먹어도 지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10조 플러스 알파는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추경 논의를 좀 이제는 이 정쟁의 볼모로 삼으면은 안 되는 단계를 넘어갔다. 네. 아주 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민생 같은 예를 들어서 이제 추경 논의 중에서 첫 번째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추경이 꼭 필요해? 이거 효과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아직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고 오히려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이 경제를 볼모로 잡는 분들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론이 없습니다. 현재 내수가 말랐죠. 가계가 가처분 소득이 없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기업도 지금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고요.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도 지금 계속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수출부터 시작해서 트럼프발 관세 등등등 해서 우리 기업도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경제 3주체 중에서 가계 기업이 전부 다 지금 돈이 말라 있어요. 정부마저 수도꼭지를 잠그면 지금 아무도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침체가 이제 엑셀레이팅 된다라는 건 누가 봐도 지금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정부라도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마중물이라고 하고요. 소위 말하는 확장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돌려줘야 돼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합리적인 분들이라면 이론이 없이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추경이 필요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시기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건데요. 저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지금 우리가요. 이미 2분기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 추경 논의는 원래 작년부터 시작됐던 얘기예요. 곧 확장 재정을 해야 된다. 뭐 내수가 큰일이다 이런 얘기 예전 얘기했는데 이미 끝났고 1분기가 끝나서 지금 현재 2분기를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해도요. 지금 해도 정부가 예산 세우고 국회 통과하고 그 돈이 집행되려면 적어도 그 온기를 느끼려면 돈이 도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2분기가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1년에 지금 원래 우리가 2025년을 살기 전에 2024년도 후반기에 2025년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할 때 2.0 언저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가장 최신 우리의 2025년 경제 성장률 하단이요. 0.7이에요. 네, 뭐 0.9가 또 내려갔죠. 또 내려갔어요. JP모건 0.7로 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15조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한국은행 총재가 말한 게 뭔지 아세요? 적어도 잠재 성장률 대비 등등등 했을 때 0.2 정도는 올려야 된다라고 할 때가 15조예요. 근데 지금 원래 우리가 2.0을 목표로 하다가 지금 0.7까지 내려갔다는 건 물론 0.7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가면요. 이제는 0.2 올려도 1.0이 될까 말까 한 정도로 암울한 전망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지금도 2분기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규모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규모는 갑론을박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저희가 늘 말하지만은 정치가 이 합의하느라고 솔직히 기둥뿌리 다 썩어가는 동안 시간 낭비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두 번째로 시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재미삼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10조 야당은 뭐 국힘은 10조 뭐 민주당은 30조 그럼 20조에서 합의하지 그래? 야 20조에서 합의하더라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을 이제는 중간에서 만나는 그런 합의론이 아니고요. 급한 것부터 처리하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추경 지금 여러분 정부가 10조를 걸었다? 그냥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선거 끝나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2차 추경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서 합의하는 규모를 만들지 말고 지금 합의되는 규모부터 신속히 집행해 가면서 1, 2차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해서 빨리 돈을 좀 뿌려줬으면 하는 돈을 좀 돌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통 우리가 경제를 배우고 얘기할 때 그 재정이라고 하면은 그냥 말씀하신 뭐 마중물 효과도 있고
그 마중물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좀 돌려 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마중물로 근데 문제는 마중물이 돼야지 그게 본류로 만들려 버리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노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적당히 하자, 아니면 좀 강하게 하자, 뭐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부도 10조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생각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제 판단에서는 여기서도 정치적인 좀 논쟁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급한 건 알겠으니까 급한 거를 10조를 먼저 하고 나머지 것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대표 브랜드 공약을 같이 가면 그게 본의 아니게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을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급한 거를 한 거지 거기까지는 뭐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되시면 그때 하셔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말씀하신 대로 나눠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야가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당이 할 때 한 당이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모수와 큰 모수 중에 작은 모수는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몇 번 그런 모수들에 대한 합의를 했을 때 이쪽에서 오히려 또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일본에서 자민당하고 일본의 연립 여당이 이번에 한 100여만 원 정도 개인 분배금을 검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트럼프 발 불확실성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가 조금 전에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JP모건은 좀 극단적으로 낮다 하더라도 한국은행 자체도 우리 경제 성장률을 1.5로 낮춘 상태거든요. 우리가 경험이 보지 못한 지금 저성장으로 가는 거예요. 1.5라 하더라도 그 자체도 추경이 필요한 거다.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라서 또 이제 추경이 필요한 거다. 일본도 그렇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듯이 60에서 80만 원 전 국민 이제 된 부분인데 그게 이런 거죠. 왜 그게 이제 마중물이냐라고 했을 때 바이든이 왜 보조금 정책을 썼을까요? 결국 세금을 주는 건데 보조금을 주게 되면 고용이 늘어나고 그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 나중에 소득이 늘어나면서 그 세금으로 환원되는 거거든요. 그 마중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투자 승수 효과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꼭 뭐 보조금을 줘야 된다. 일본처럼 우리가 뭐 전 국민 줘야 된다. 이걸 저도 고집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라도 해야 된다. 하다못해 그걸 못할 거면 정해진 예산을 상반기로 땡겨서라도 집행해야 된다. 우리가 과거 정부가 어려울 때마다 추경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도 한프로는 조기 집행에 대한 것들도 과거 정부에서 이제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정해진 예산을 미리 집행하는 거니까 그런 수순이라도 지금은 뭐라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그 정도로 뭐 저희만 하더라도 내수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그렇죠. 정말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푼다고 해결될 내수 같으면 사실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계란값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잡으려면 계란을 확보해야 되는데 계란값이 비싸졌으니까 돈을 줘버리면 계란값이 더 올라가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균형을 좀 잘 맞추는 게 쉽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 처음에 100만 원 얘기했다가 지금 이제 50만 원으로 좀 후퇴를 하긴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반대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마중물을 좀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지난 윤석열 정부가 줄인다고 줄여도 지금 현재 GDP 대비 뭐 국가 부채 성장률 한 4% 뭐 이 정도거든요. 줄인다고 줄인 게 그건데 여기서 더 풀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언발에 오줌 누기만 되고 부채 비율만 높아지는 꼴에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라는 건데 세수가 줄어든 부분도 분명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감세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수도 좀 줄여봐야 되는 부분들도 감세기보다는 법인세 이율이 줄어서 세율은 그대로인데 기업들이 다 돈을 못 벌어서 세금을 적게 냈지 않습니까? 세율 자체도 좀 변화가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 법인세는 크게 변화가 통합적으로 보자는 거. 지금 단순하게 부채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기업이 이익을 못 낸 상태라고 본다라면 과연 기업이 이익을 못 낸 것을 그냥 그대로 줄여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요. 허리띠를 줄려면 그 대신 투자라는 건 뭐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익을 구가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후자를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가능성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평론가님 말씀도 한번 들어봐요. 네, 작년 살림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수도 30조가 줄었고 그런데 국가 채무는 1,175조로 더 늘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요. 이대로는 결국에는 경기도 못 잡고 채무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언발에 오줌 누기 아니냐라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런 악순환을 뚫기 위해서는요. 어차피 해야 되는 추경을 확실하게 해서 내수를 살리고 경기를 살리고 거기서 다시 세수가 확보되는 이런 선순환을 한 번쯤 열어줘야 된다. 네. 예, 그렇게 생각. 한 번은 좀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원래는 제 기억으로는 추경은 원래 추가 그 경정인데 추석 때쯤 한다고 해서 추경이라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 예산안의 70% 정도를 일단 추경을 전제하고 일단 소비한 다음에 이제 여름 지나고 나면 이제 하반기 돈이 없잖아요. 가을 출자 썼다. 그래서 가을 때쯤 되면 이제 알아서 늘려준다라고 해서 그냥 추경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어제 눈보라가 오는데 벌써 추경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우리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산불뿐만 아니라 민생에도 지금 불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그 일단은 너무 정치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일단 한 다음에 국민의 선택이 있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게 필요하면 그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두 분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추경은 참 쉽지 않은데 오늘 이번에 추석이 아니라 봄에 하는 추경 이게 좀 잘 돼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그리고 차영주 경제연구소장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